자, 93쪽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속하는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였죠. 제가 공적개발행위라고 했던 도중계획 사업. 그 중에서 이제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세 사업이라서 약간 비슷한데,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서 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예산, 돈, 사업 한꺼번에 다 못하겠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담고 있는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3월 내 수립을 해야 돼요.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립 기한이고요. 수립 기한 3월. 단계를 나누는 것은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되 이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3년이에요.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 집행계획에 이렇게 놓습니다. 요것이 작년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2년 내 수립해야 됐어요. 올해부터 3월로 바뀐 것이. 올해부터. 이건 똑같고.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났더니 기억하기는 숫자 더 낫지 않습니까? 월이냐 년이냐는 차이가 나지. 다 3이네. 3년 내 3년, 그죠? 3월. 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시행자, 누가 할지를 정해야지. 누가 할지를 정하는 시행자.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에서는 사업 시행하는 사람을 시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마다 다 부르는 게 다르죠. 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여기서는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시행자는 주로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이 시행자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시행자,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런 공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보통인데, 행정청만 된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돼요. 평등권.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이 나눠지는데, 행정청 중에서는 원칙이 다른 얘기 없으면 누가 할까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왜 특광시장군수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곳이니까. 계속 써먹잖아.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장군수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다른 얘기 없으면 이 사람이 그냥 시행한다 보시면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광명에서 뭐 상하수도를 만든다, 도로를 만든다, 이런 도중계획 시설을 한다. 누가 하겠어요? 시행자는 광명시장이 시행자가 되겠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근데 광역과 관련돼 있는데 그 도 밑에 있는 시군에 관련돼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국가계획 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행정청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함부로 아무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야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비행정청은. 근데 여러분,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아닌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저희가 행정청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그게 행정청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이에요.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는 민간인도 있고, 예를 들어 각종 공사 같은 공공기관,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자, 우리 공공기관을 믿어줍니까? 여러분들을 믿어줍니까? 법에서. 공공기관. 서운하지만 공공기관을 믿어줘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 법에서. 어디서나 공공기관을 믿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공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그냥 믿는다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도 좋고요. 공공기관 믿는다. 만약에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돼서 나 사업 부도나서 못하겠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혹시 생길지도 몰라요?
생길 수도 있지 뭐 아예 안 된다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나라가 망한 경우고 그때는 법률이 작동이 안 될 거야. 그래서 공공연히 항상 믿어주고. 그래서 우리 비행정청의 시행자 중에서도 사인, 민간인, 공공기관이 아닌 자 이들 중에서도 사인은 지정받고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지정받고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돼요. 사인이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지정됐다가 이 사업 못한다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 사인의 지정 요건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못 믿으니까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를 하고 사람 소유자 총수 사람 수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싶다. 이 요건 갖추면 돼요.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응? 어때요? 해볼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기대하는 게 그냥 기대하는 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헌법 문제 때문에 사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냥 집에서 발 닦고 쉬세요 하는 얘기나 다름없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잖아요. 사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덤비지 말고 집에서 쉬세요 하는 얘기라고. 헌법 때문에 기회는 적지만 아니 이거 사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면 그동안 뭐 그 신뢰 많이 쌓아놓고 뭐 말 잘하고 뭐 그러면은 이건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 도로를 건설한 데는 도로 건설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센 거라니까. 그래서 일단 사인의 지정 요건이라는 거.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 자체가 틀리는 얘기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제가 다 넘어가지. 계속 반복하잖아. 이해되죠? 네. 요거를 잘 보라고, 요거를. 이 숫자보다도 요거를 사인.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됐으면 항상 시행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 못 하잖아요.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 그 단계가 뭡니까? 실시계 인가고시요? 실시계 인가고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걸. 아니, 어디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법적 규제를 통과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본인 땅에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건축법에 따라 짓는다 그러면 건축주 마음먹는 순간에 건축주가 되고 건축주가 바로 건축 못하잖아요. 건축하시는 권리 취득 그게 건축 허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여기서는 큰 사업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라. 실시계획 누가 만들겠습니까? 실시할 사람 시행자가 만들겠죠. 나는 앞으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인가예요. 인가권자 행정청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인가권자가 딱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주면 한번 해보라고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게 인가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인가라는 것이 허가랑 좀 다른 개념인데 무엇이 허가고 무엇이 인가인지 설명을 하면은 오히려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도 인가라고 하지만 강학상 특허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인간이 허가니 특허니 막 구별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법 만드는 사람도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그래.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괜히 알았다가 헷갈리고. 그 대신 허가보다는 좀 더 받기 어려운 게 인가다. 그런 느낌으로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실식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를 내줬다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위나 검증을 통과했으니까 실시계획대로 실시하면 되겠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통과했을 때 사업시행권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할 사람이 정해주면 할 권리를 취득해야지 이걸 통해서. 권리 취득했으니까 이제 공사를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공사기한 표시. 비로소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지 여기선 준공검사라고 하죠.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다.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완료하고 나서. 그리고 준공검사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전체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공사 완료 공고죠. 이래야지 전체 끝납니다. 이 정도 틀을 잡아두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공사를 할 때, 시행자가 사업할 때, 이게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 시행자에게 이 사업 잘하라고 시행자에게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있어요. 시행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조치라고 하는데,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그 중에서 제가 수용 사용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지나갈 겁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보세요. 이제, 도시공구역 시설 사업에서 2번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양가로 2번 보시면 특광시장우수는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우수가 이제 도중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 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월 내 수립이에요. 이렇게 수립기한이잖아. 3월 내 수립. 다만 영의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이 영의 정하는 법률에 나중에 들어간 게 뭐 정비법 등 해서 그걸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나온 것이라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런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2년 내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외 2년짜리도 있는데 원칙 3월 내를 하는 거 이제 그 정도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외까지 이게 옛날에 2년짜리였잖아. 3월 내 수립하라. 예외 있지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1,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3년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3년 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나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도록 하라.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번의 시행자 아닙니까? 시행자라면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눌 수 있고 행정청이라면 방금 1번의 원칙 특광시장원수. 특광시장원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안의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다른 일 없으면은 특광시장원수가 각각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에 국장과 도지사가 나오잖아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광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국장이 나서서 할 수 있다. 그 아래 도지사는요. 광역도시계획 등과 관련돼 있으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게 행정청입니다. 그럼 그 밑에 비행정청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행정청 외의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즉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된다는 걸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서도 동그라미 2번과 3번 다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2번처럼 지정 요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요거는 박스에 1번 국가지자체 행정청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각종 공공기관, 지방공사, 각종 공사. 법에서 항상 믿어주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지정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위 동그라미 이 외의자니까 제가 요거를 민간인 사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잖아. 민간이 됐든 사인이 됐든 공공기관이 아닌 자. 요런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요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사인의 지정 요건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럼 시행자 파트 끝났고, 시행자 파트 끝났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 파트가 나오겠죠. 자, 4번에 1번 실시계획 작성. 도중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작성한 다음에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겠죠. 그죠? 그게 그 아래 양가로 2번이죠. 실시계획 인가 보시면 넘겨보시면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도 인가권자도 뭐 우리 앞에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위반이 아까 행정청이 시행자고 인가를 받는다면 마치 결정권자처럼 시도지사, 대도지사, 예외 국장, 그죠? 그런데 이런 거 뭐 잘 나오진 않아요,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 인간 사람이 방가로 3번처럼 고시하면 이게 실시계획 고시다. 그럼 사업 시행권 땄으니까 이제 막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면 돼요. 자, 90 넘겨보시고 99쪽에 시행자 보호 조치.
이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시행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사업 잘하라고. 이게 시행자 보호조치로서 나중에 이제 시행자가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딱딱 짚어나가면 돼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이 중에서 양가로 이번 수용 사용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수용 사용에 대해서. 네. 자, 우리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자, 어떤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수용 사용권인데 자, 이게 필요한 땅이고 사업 시행자가 뒤에 잘 들리는 거죠? 이 땅 이제 소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업을 해서 수용한다라는 얘기는 시행자가 이 소유자의 소유권을 시행자가 가져오는 게 수용입니다. 사용이라고 하면 사용권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상태에서 사용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료를 나중에 내야 되겠지. 자기 소유권이 없으니까. 선택이에요. 수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뭘 하겠습니까? 이게 속 편하지. 대부분 이걸 하는 거야. 선택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더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수용 사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를 정하고 있는 전문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서 공토법이라고 얘기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토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의 개념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1조에 공익사업이 쫙 정의가 되고 있어요. 왜 이게 나왔냐면은 사익을 해서는 수용 못해. 사익의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사익에. 그러니까 사익을 해서 남의 소유권을 뺏어놓은 수용은 안 돼요. 공익사업을 위해서만 수용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쪽 법에 의한 사업인정 절차입니다. 사업인정 고시 절차예요. 이 말이 아니 시행자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행정위원회 검증을 해줘야지. 그래서 사업을 인정해준다. 어떤 사업, 여기 있는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행정위원회 인정해주는 걸 사업인정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는 수용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 행정처에게. 여기 입주법에서 이제 국장에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장이 딱 보고 당신이 하는 사업 여기 해당하는 거 맞네. 이게 사업인정이에요. 사업인정하고 고시를 하면은 이걸 받았을 때 시행자는 본격적인 수용 사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통과했을 때 공익사업인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용 사용 절차를 할 때 크게 취득하는 건 두 가지 취득이 있습니다. 협의 취득과 재결에 따른 취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재결에 따른 취득. 요걸 먼저 시도하고 안 될 때 요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 협의 취득이 제일 깨끗한, 제일 깔끔한 취득이에요. 요 시행자와 소유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취득하는 걸 얘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먼저 이거를 시도하는데 시행자가 이제 제시를 하죠. 내가 얼마에 당신 거를 수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사람이 오케이 하면 협의가 됐고 그때는 협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그냥 넘겨받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협의를 끝까지 안 해준다. 돈 더 받으려고 하다가 계속 안 해준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재결에 따른 취득을 받게 돼 있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이 재결이라는 것이 이 공토법에는 지방별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여기서는 재결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왜 이렇게 표정이 엄숙하십니까? 오늘 아주 엄숙해 그냥. 저번 주랑 완전히 다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속으로 좀 웃긴 것 같아서 뭐는 그렇게 경건하게 듣고 있어요. 좀 딱딱한가 오늘 거야 오늘 것이? 자, 재결이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데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토지, 자, 일단 재결 신청은요, 사업인정 고시를 받고 나서 너무 오래 끌면 재결 신청 자체가 안 돼. 사업인정 받고 나서 1년 내에 신청하게 됐어요. 1년 지나면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이게 재결 신청 기한이에요. 자, 신청했다 칩시다. 그럼 토지 수용인에서 당사자에게 다 들어보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얼마에 수용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주겠죠. 그럼 재결 문서 이제 정본을 재결하고 나서는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당사자에게. 근데 소유자가 받아보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재결 금액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소송 제기하면 돼요. 항상 그 재판 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소송 제기하면 돼. 그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소송 제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어요. 보통 할까요? 안 할까? 혹시 패소할까봐? 패소할까봐? 어? 귀찮아서? 귀찮아서. 하여튼 뭐 귀찮든 패소할 거. 공익사업이라는 것이라 사실 좋은 결과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도 한번 제기했다가 그냥 패소돼서 그냥 다 본인이 다 돈 다 내고 공익사업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제기 없이 일정 기간만 지났다 그럼 재결서는 확정이 돼요. 확정되면은 시행자는 재결서에 적힌 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자 것이 되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소유자에게 주는 순간에 이 사람이 안 받겠다고 도망다니면 공탁하면 주는 것이 되죠. 그 순간에 소유자 것이 시행자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결에 따른 취득. 좁은 의미의 강제 수용. 이게 이제 재결에 따른 취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수용 사용에 대해서 네 군데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군데서. 공익사업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법상 공익사업 세 가지 있잖아. 도시계획 시설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또 정비사업. 도시계획사업, 공적개발행위 세 가지. 그 세 가지 사업에서 시행자에게 수용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도시계획사업은 자체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행자의 권한이지만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자체로 공공성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주택건설사업은 뭐 꼭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쪽 법에 따라 수용 사용할 때는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성을 갖춰야 되거든, 거기서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모든 사업 주체가 아니고 민간인은 못해. 공공사업체만. 여긴 민간인도 한다니까, 민간 시행자라도. 시행자 되기 어려워서 그렇지, 되면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는 공공사업체만. 공공사업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 지을 땅은 안 돼요. 예를 들어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만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따로 취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군데서 인정하는데 네 군데서 인정하는 건 나중에 상세하게 비교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 다 두 가지 특례가 있어요. 두 가지 특례가. 그것이 여기에 대한 특례랑 여기에 대한 특례 이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네 군데서 다 이런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 규정을 먼저 쓰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토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두 가지 특별 규정. 원래대로라면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다. 왜? 이거 받은 것으로 보니까. 어차피 네 군데 사업에서 요것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요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도중계획 시설사업. 아까 배웠던 저 절차를 거쳐야만 되죠? 사업원에서는 저 절차를 거쳐야만 돼요. 저 절차 중에서 여기 사업인정고시와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실시계획 인가고시? 응? 자신있게. 실시계획 인가고시? 내기 걸어도 돼요? 아, 자신있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거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인가권자가 행정처이지, 그죠? 이렇게 사업해도 되는지 검증받은 거잖아, 행정처에게. 여기 사업인정이 뭡니까? 행정기관이 당신이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인지를 검증해 준 게 사업인정이잖아. 그러니까 저쪽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다 그러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식이에요. 단지 이제 개발법에서는 약간 시기가 달라지는 게 이유는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저쪽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이제 수용 사용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요거 통과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가 재결 신청 기한 1년. 요건 네 군데서 여기에 대한 특례를 다 인정하기 때문에 1년 내 재결 신청한다. 다 틀려 그러면. 너무 짧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된다. 여기라면은 실시계획에서 사업 시행기간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실시계획에서 사업 시행기간을 5년을 정해놨다 그러면 그 기간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 두 가지 특례 빼놓고 나머지는 공토법 준용. 자, 보십시다. 양가려분의 토지의 수용 사용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과 후의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도중계획 시설사업도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봐서 수용 사용이 가능한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도중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수용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인 보호사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죠? 공토법을 준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특례고 아까 특례 두 가지 그거 빼놓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공토법을 준용한다잖아. 준용할 때 우리 특례 두 가지 4번에 특례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기억번에 공토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식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토법 규정이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실식에 고시가 있으면. 이제 이것이 다른 법에서도 이름이 약간씩 달라질 뿐이지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발법만 좀 특이하고 네 군데 중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그 차이점도 정확히 이제 같은 점 차이점을 알아야죠. 나중에는. 자, 네 번의 재결 신청기간. 재결 신청은 공토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토법에서는 가로 속에 1년 내 신청하라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안 쓰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특례예요. 이런 식의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이 잘 끝났어요. 그러면 내문안 6번에 이제 공사완료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완료 하게 되면은 양가로 1번에 준공검사, 양가로 2번에 공사완료 공고. 자, 공사를 완료했으면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공사완료 공고하고 이건 끝나고 하는 절차지. 제목만 봐도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도중계획 사업 끝났고 이제 기반설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과 둘째 중요한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03쪽에 지구도하는 게 여러분 음식 맛있는 게 좋아요? 맛있는데 영양가는 별로야. 그런데 맛이 없는데 영양가는 엄청 좋아. 맛있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저녁을 먹을 때 지금 어느 상호를 직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간단하게 제가 쫙 보고서 저녁 먹을 때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점심을 늦게 먹다 보니까. 근데 안 먹으면 허기져서 못해. 그래갖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데 탁 보니까 떡만두국 하는 게 탁 보여갖고 얼른 들어갔죠. 떡만두 먹으러. 그래갖고 얼른 시켰어. 떡만두국을. 탁 시키고 나서 아무도 없어. 저 혼자였어요. 뭐 작은 집이었는데 혼자 들어가서 딱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이제 싹 식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주인이 손수 이렇게 아주 멋있게 썼어. 멋있게 써갖고 자기 이제 식당을 광고하는 거를. 4가지가 붙어 있더라고. 근데 첫 번째 1번이 본업소에서는 MSG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번째는 만두 속을 직접 그거 괜찮아. 만두 속을 직접 만들기 좋지. 그래서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크게 1번에 적어놨던데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거. 아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나중에 만두국이 나왔어요. 국물을 떠보면 봤어. 아무 맛도 아니야. 그냥 만두만 한 3개 들어있는 거 건져 먹고 만두만 건져 먹고 떡 많았는데 여러분 떡은 진짜 국물이 있어야 떡국에서 국물이 맛있어야 되거든. 아무 맛도 아니더라니까. 떡을 먹다 조금 먹고 그냥 남겨놓고 만두만 싹 건져 먹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날 교훈을 진짜 뭐든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지. 다 살펴보고 선택을 해야지. 내가 MS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그걸 안 보고서 시켜가지고. 응?
참 MSG 그 예찬론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난 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엄청 고소하다고 막 웃던데. 응? 참, 아니 그게 광고 용구로 어떻게 그걸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분식집 같은 거예요. 분식집 같은 작은 식당. 아니 거기 누가 몸 건강 생각해서 몸 보신하려고 들어갑니까? 그런 곳에? 그냥 간단하게 음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려고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MSG를 안 쓰면 어쩌자는 건데. 나는 그런 데 가서 전문적인 김치찌개 집보다도 오히려 저 분식집 같은 데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 게 그 풍부한 MSG의 맛이. 그게 이 맛이 하면서 우리 친구랑 같이 먹는데 항상. 여러분들 그 잘 보고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이 없지 그렇게. 그 저녁 시간에도 저만 있었다니까. 저만 혼자.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뭐 안녕히 갈 기분이 아니더라고. 지고 다니게 봅시다. 자, 이게 관리계획의 5번째 내용이죠. 자, 지고 다니기라는 것은 개발하려고 보존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주로 개발하려고. 특광시군의 전부, 일부. 특광시군 전부는 없어요. 작은 거.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지고 다니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2절처럼 지고 다니기의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고 다니기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를 개발하고 싶을 때 지고 다니기의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순서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해서 지고 다니기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고 다니기 수립할 땅, 지고 다니기 수립할 땅, 지고 다니기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고 구역이 지정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고 다니기를 세우게 돼 있는 거죠. 순서가. 자, 먼저 구역 지정을 보는데 구역 지정을 본다면 이제 틀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도관농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이냐 관농자, 비도시냐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는 있어요. 여기는 주로 개발할 땅이고 여기는 주로 보존할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로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고 다니기 구역은 여기 주로 지정할까요? 여기에 지정할까요? 여기에 주로 지정하겠지. 개발할 땅이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지역을 주로 개발할 땅이라고 했지 개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주로 개발 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랬죠? 도시지만 개발 안 하고 보존하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지정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주로 지정을 하는 곳이 많지만 반대로 비도시가 보존할 땅이라고 해서 보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긴 보존할 땅이니까 원칙적으로 지정은 못한다고 보시는데 그런데 비도시라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겠죠? 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다시 나눠보면 원칙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이거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지고 다니기 계획을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정할 수 있는 곳 도시지역에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어디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양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외적 현상으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곳이 있어요. 필요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되는 곳이 있어요. 지정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예외적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요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내용이 많지만 요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도시지만 예외적으로 비도시 지역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곳에 3군데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요렇게 틀을 잡고 자 요거부터 들어가는데 제일 양 많은 거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11월에 할 때도 느낌은 작게 해드렸다고. 도시적에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개발 목적인 땅이 있고 주로 개발 목적인 땅이 있고 반대로 주로 보존할 목적인 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때 개발 목적인 땅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 보존 목적이면 안 된다. 이 원리 아니 개발 목적으로 지정을 했으면 요거를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장려할 일이에요. 개발이 잘 되겠네. 근데 보존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면 보존해야지 이걸 지정해서 개발을 한다.
보존할 땅이 훼손돼서 안 돼. 파괴돼서 안 돼. 그래서 개발 목적이면 가능하고 보존 목적이면 안 되고 지정할 수 있는 거 판단할 때 논리입니다. 자, 그럼 판단을 해보세요. 뭐 새로 나오는 용어가 나온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말을 분석해서 개발 목적인지 보존 목적인지 그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자, 대지 조성 사업지구 어떻습니까?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대지 조성 사업이면 개발할 사업이죠? 네. 택지개발지구? 있어요. 준산업단지? 있어요. 오, 왜 이렇게 잘해요? 도시개발구역? 있어요. 정비구역? 있어요. 관광단지? 있어요. 공원? 오, 잘했어. 아, 완벽해져.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오셔갖고 또 조금 일찍 끝날지도 모르겠네. 걱정이네. 일찍 끝날까봐. 관광단지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이랑 달라요. 공원은 보존할 땅이니까 지정해선 안 돼. 요걸 헷갈리는 분이 있더라고. 관광단지랑 공원을. 공원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시에 있는 공원이란 설악산 국립공원 한번 생각해봐요. 공원 중에 하나죠? 거기 개발하는 데요? 보존하는 데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막 밥 먹을 수 있는 데 있죠? 거기는? 그건 관광지지. 근데 설악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밥을 주로 먹지? 그 직전에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바닷가 그 올라가는데 그쪽인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 무슨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설악산 나오잖아. 바다에서. 예? 글쎄 한 군데 무슨 한 구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관광단지지. 큰 옛날부터 있던 절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안쪽은 공원일 것이고 그 절 입구 들어가기 전에 막 식당 막 들어서 있는데 쭉 있죠, 그죠? 그건 이제 관광단지일 거고 관광 특구나 해운대 같은 데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데 만약 공원에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곳에 꼭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공원인 상태에서 못한다 그랬죠? 공원을 해제하고 해야 돼. 해제하면 이제 보존할 땅이 개발할 땅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에? 안 돼요? 개발을 막으니까?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안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꼭 하고 싶다라면 각각 지금 제가 얘기한 곳은 해제를 해야 돼. 해제가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녹지지역에 지정할 수 있나요? 안 돼? 그러면 녹지지역을 만약에 지정하고 싶으면 녹지지역을 개발할 땅으로 바꿔놓으면 되겠는데 지역 변경을 통해서요. 녹지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까? 주상공? 주상공. 지역은 계속 써먹는다 그랬잖아. 도관농자, 도시지역의 주상공로. 그러니까 녹지를 보존할 땅을 주상공, 개발할 땅 중에 하나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농림지역에 지정할 수. 농림지역. 보통 없죠. 다른 이유에서. 농림지역 비도시잖아. 도시적으로 편입이 되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일단 지정할 수 있는 것부터 봅시다. 자, 2절에 1번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양가로 1번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에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지구단위계 구역 문제 풀 때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묻는지 지정하여야 하는 곳을 묻는지를 잘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이곳의 전부라는 말 때문에 헷갈리면 돼. 이곳의 전부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특광시군의 전부는 안 된다 했던 것은 특광시군의 전부가 안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 지정된 수많은 땅들은 다 특광시군의 일부에 지정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곳의 전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용도지구. 도시지역에는 용도지구라면 도시지역 특성상 다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비도시에서는 지구 하나만 되거든요. 여긴 모든 용도지구 다 돼. 도시지구를 전제로 해서 2번에 도시개발구역 개발할 땅, 3번에 정비구역 개발할 땅, 그 아래 택지 개발할 땅이잖아. 그 아래 대지 조성 사업이라는 개발할 사업이 있잖아. 산업단지가 되든 준산업단지가 되든 엄청난 공장으로 개발할 땅이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관광지로 개발할 땅이고 주로 8번을 바꿔내는 걸 주의하시고 8번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만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정화 비슷한 곳이잖아. 시가화정구역 개발 막는 곳이에요. 공원 이렇게만 나오면 이것은 지정할 수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가능하다. 해제. 잘 보시고 또 녹지는 보존할 땅이 안 돼요. 근데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 개발화되니까 또 새로이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이 도시로 편입된다는 얘기는 과거는 비도시였다가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다는 얘기죠. 요거 잘 보시고 기타도 많은데 우리 기타에서 뭐 0이 정하는 것은 내가 아예 빼버렸지. 그냥 9번에 0으로 정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논리로 잘 보시되 10번에 보시면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를 자 우리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라는 게 아까 다른 것들은 다 그 목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쪽이었는데 유효토지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유효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토지를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지정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면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따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유효토지라면 이런 면적 조건이 없으면 아주 조그만 땅도 뭐 소꿉놀이 하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요 유효토지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해야 된다. 요 말이 붙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효토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단위 기호 지정할 곳을 좀 더 확대한 거예요. 유효토지를 개발하겠다면 최소 5,00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5,000제곱미터. 뭐 작년에도 이걸 물었던 건 아니지만 좀 세세한 부분이라. 근데 도시지역에서 숫자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 군사시설 등을 이전 재배치하여 토지공 합리화, 기능 증진 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곳 유효토지를 개발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곳을 보세요. 지정해야 되는 곳. 자, 국장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잖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두음자를 따야만 돼. 이건 두음자 안 따고서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음자를 따면 이제 멋있게 따야죠. 방거래 1번에 정비구역 정비 체크하시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 체크하시고 이 두 군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10년 체크하시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도 이 두 땅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예를 들어 정비구역에 나와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은 안 나와 있잖아. 이런 곳으로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은 꼭 지정해야 된다니까. 다른 곳은 다 빠져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사업 끝난 후 100년이 지나도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없거든요. 이 두 군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된다니까 외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계 정비 택지 10년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그 말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택지를 택시로 읽을 거예요 이제. 그럼 택시 정비 10년 이렇게 되잖아. 택시 정비 10년. 자 운행한 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비를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받으면 위험해서 타겠냐고. 그러니까 택시 정비는 10년이 되면 꼭 정비 받아야 된다. 의무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항상 두음자는 따놓고 외워놔도 제일 문제가 그 어디에 쓰는지 잘못 붙이면은 안 해온 것만 못하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된다를 하잖아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택시 정비는 위험하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넣은 거야. 그냥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의무 지정해야 되는 걸로 기억하시라고. 그렇다죠? 택시를 택지로 읽은 거예요. 나중에 와서 택시 없다고 막 그러지 말고 택지 개발지 두 군데. 자, 또 하나는 이번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다음에 지역 30만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 셋 중에 하나로서 30만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은 사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곳이라고 해서 조례로 30만 이상을 정해놓으면은 지정해야 되는 곳이 하나 추가됐어요. 올해부터 추가됐지만 조례로 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긴 뭐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둘 중에 하나로서 30만 이상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잖아. 시, 공, 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시, 공, 해제. 다른 곳에서 뭐 개발지역에서 해제 없잖아 여기에. 외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이 녹지 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다. 녹지, 주, 상, 공, 변경. 녹지, 주, 상, 공, 변경. 아까 제가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데 여기는 슈퍼맨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꼭 벌어줘야만 된다. 여러분들에게 슈퍼맨이 등장해서 꼭 돈을 의무적으로 벌어주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딴 거예요 제가. 슈퍼맨이 어디 있느냐? 1번입니다. 시공에서 해제. 연상이 돼요? 슈퍼맨 등장으로? 시공 해제.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여러분 슈퍼맨이 초인이잖아. 초인.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게 슈퍼 초인. 여러분들이나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죠. 시공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어. 슈퍼맨은 뛰어넘었으니까 시공에서 해제됐다. 시공의 제약에서 해제됐다. 그래서 슈퍼맨 등장으로 생각하십니다. 시공에서 해제돼서 시간적 제약 안 받죠 슈퍼맨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봤던 슈퍼맨 얼굴이 지금도 똑같아요. 슈퍼맨 얼굴 있잖아. 막 이렇게 수염 나고 막 이렇게 검버섯 나고 그렇던가.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공간 막 날아다니죠. 난 궁금한 게 빨간색 망토를 입었을 때만 날아다니는지 다른 색깔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공간적 제약에서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했어요. 왔다가 그냥 사라지면 아무 의미 없어. 와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녹지 지역에 땅을 투자해놨는데 녹지를 주상공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돈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것도 규모 30만 이상 대규모로. 여러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시공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으로 생각하시고 시공에서 해제돼서 나타나서 녹지를 주상공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변경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그렇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외우는 거는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려져 이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자 10분 쉬세요.